하기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는 전부 양수고, 여긴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 부호 결정이 진짜 중요해. 어? 세연아 뭐하냐? 너 도라에몽 그리냐? 자, 이게 언제까지 중요해? 삼각함수 내내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부호 결정 중요한데, 일단 부호는 언제 결정하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결정하면 돼. 그리고 삼각비의 값이 하나 나오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딱 하나만 그리시면 돼. 오케이? 이거 밑에 풀이대로 풀지 마세요. 그 밑에 풀이가 좀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이 제일 쉬우니까 이 방식을 택해.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그지? 그러면 이런 각도를 갖는 3분의 4 이런 각도를 갖는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를 딱 그려. 그럼 이 탄젠트가 3분의 4인 거잖아, 그죠? 그럼 3분의 4가 나오면 비평 길이는 제곱해서 하면 되니까 이 길이가 5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그죠?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5분의 3이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한다? 부호 결정한다.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부호가 음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뭘 해준다? 부호 결정을 해주셔야 돼. 3, 4분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얘도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이 나왔다.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해,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말고 13분의 10이라는 13분의 12라는 세타 값 하나,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줘. 이게 코사인 13분의 12잖아, 그죠? 그러면 13, 12, 이 길이는 5가 될 거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것도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5, 12, 13도,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사인 세타는 몇이야? 사인 세타는 이게 사인이니까 13분의 5가 사인 세타고, 탄젠트 세타는 요게 탄젠트니까 12분의 5가 됐고, 마지막에 부호 결정 3, 4분면에서는 얘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도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이해됐어? 탄젠트만 플러스. 부호 결정 나중에 해주시면 돼.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러니까 삼각비 값이 하나 나오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나머지 거 해결하시면 돼. 밑에 거 전부 다.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네! 빨리 갔다 오세요. (400번이) 먹고요. 400번은 애들도 지금 다른 건 다 했고, 자, 이 P점을 이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난 그냥 이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a, b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a, b라고 할까? 자, 이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원위에 있는 좌표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 됐지? 그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래. 자, 선분 OA가 A, B니까 여기가 길이가 A가 되겠지, 여기. 이 길이는 B가 되겠지, 그죠? 이해되니? 반지름은 몇 짜리야? 이거 반지름 몇이야? 고맙다. 반지름 1이야. 자, 이제 볼게요. 지금 그림 모양은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내가 이거 얘기했지? 사인 제곱 알파는 사인 알파의 값을 전체 제곱하는 거라고. 이거 얘기했죠? 기억하시고. 자,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사인 알파의 값은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높이. 이해됐지?
그럼 뭐야? 1분의 a니까 얘는 a를 제곱한 거야. 그죠? a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는 얘 입장에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거라고. 얘 입장에서는 빗변분의 높이. 1분의 b니까 그걸 제곱하면 b제곱이 된다고. 됐죠? 탄젠트 세타는 얘죠? 세타 입장에서는 밑변분의 높이. 그럼 a분의 b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돼. 됐어요? 걔가 16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되니? 근데 딱 보고 나니까 얘가 1이래. 그럼 요만큼 몇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얘는 1이야.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은 15가 된다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해됐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무슨 길이 구하는 거야? 선분 OA니까, 선분 OA니까 A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사라져줘야 돼? B가 사라져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걔는 누굴 이용해? 얘를 이용하면 되죠. B제곱은 1-A제곱이니까 B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한다고. 됐죠? 그럼 A제곱분의 1-A제곱. 이거 B제곱 대신 들어간 거야. 걔가 15가 된답니다. 양변에 곱하면 1-A제곱은 15A제곱이 되고 16A제곱은 1이 돼요. 그럼 A제곱은 16분의 1인데 A는 4분의 1이 되겠죠. 왜? 양수 파트잖아. 그죠? 이해되니? 답은 4분의 1. 할만하죠? 어렵진 않다. 자, 개념 3번. 여기서 식을 왔다 갔다 제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자라, 잘 봐. 내가 공식 두 가지 중요하다 그랬지. 첫 번째가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자연아, 뭐라고? 탄젠트 세타는 뭐야? 아, 그거 말고. 승윤아. 코분의 싸. 이렇게 외워.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싸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이거 역수 취하면 되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너네 나중에 삼각 방부등식 들어가면 이거 엄청 많이 써야 돼. 내가 지금 쓰는 거.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거 엄청 많이 쓴다. 그 중에 얘를 변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코사인 제곱 세타는 내가 얘를 알고 싶어. 아니면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얘가 넘어가면 1 사인 제곱 세타. 별거 아닌데 2항밖에 안 했어. 또 하나,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도 된다고. 2항, 얘가 2항 하든 얘가 2항 하든. 이해됐죠? 또 하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은, 이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전개될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런데 얘가 몇이라고 우리가 알기에? 1이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얘가 1이라는 거는 이 방향은 배우는데 1이 얘가 된다라는 건 애들이 인지를 못해. 야, 얘가 1이 됐으면 1은 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을 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해돼? 이건 같은 거니까 1하고 얘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나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을 하나 주고 나중에 사코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얘를 알면 얘도 안다. 반대로 얘를 알면 얘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 이해됐죠? 하나 더.
얘가 나왔으면 얘도 나오겠죠? 이제는 뒤에 빼고 사마코로 갈게요. 요거의 제곱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마이너스 2사코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마이너스 2사코라고도 써요. 그 얘기는 차의 값을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코사인의 곱수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죠? 자, 그래서 심플하게 공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싸라는 애하고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이 공식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얘네들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갖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네들 왔다 갔다 조절하는 방법은 내가 문제 풀면서 해보시면 돼. 자, 일단 볼게요. 자, 처음에는 그냥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쓸게요. 자, 이쪽 걸 계산했더니 얘가 되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야. 앞에 보세요, 이거. 자, 얘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플러스 2싸코 이렇게 쓸게. 뒤에 거 전개하면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마이너스 2싸코.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잖아. 그죠? 이해되지? 근데 얘가 몇이야? 1이고 얘도 1이니까 1 더하기 1 하면 2가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전개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난 다이렉트로 얘 전개할 때 1 플러스 2사코라고도 전개할 거야. 이해됐어? 얘를 내가 이렇게 전개해도 왜 그거예요? 라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야?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플러스 2사코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1번 증명, 2번 증명할게요. 2번은 4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합차잖아. 그럼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싸제곱 마이너스 코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걸 계산했는데 얘가 됐냐라고 묻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얘는 몇이야?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만 남아? 싸제곱 마이너스 코제곱만 남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거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가 없어졌어, 지금? 누가 없어진 거야, 이거? 여기서. 사인 제곱이 없어졌지, 사인 제곱이. 그러면 변형해. 우리가 아는 식은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지? 사인이 없어져야 돼. 그럼 사인 대신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싸제곱은 1 마이너스 코제곱이죠? 그래서 싸제곱 대신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제곱 마이너스 코제곱이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썼지만 답 쓸 때는 이렇게 쓸게. 됐니? 그러면 얘도 맞는 거죠. 이해됐니? 자, 세 번째 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1이 얘거 계산했더니 이게 1이 됐니? 자, 물어볼게요. 태연아, 이거 뭐랑 같아? 모르겠어? 서연아, 이거 뭐랑 같아? 고맙습니다.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하나씩만 넘기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얘랑 같은 거죠? 맞아? 곱하기 1 플러스, 자, 탄젠트가 나오면 뭐로 바꾼다? 코분의 싸로 바꾸면 돼. 코분의 싸. 그럼 얘는 코분의 싸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야. 요게 1이 되냐고 묻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요거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지, 그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남아. 그럼 얘가 1이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그래서 3번이 증명. 4번. 자, 요렇게 두 개가 합차. 요렇게 두 개가 합차니까 합차 갈게요.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쓰지만 코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돼. 계산할 때는 원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 뭐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통분할게. 그냥 전개하자. 전개하면 얘는 1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코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사 제곱분의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싹코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 중에 이 뒷부분 마이너스를 묶을게. 마이너스를 묶었고 전부 다 뭐로 통분할 거냐면 여긴 싸제곱 코제곱이니까 전부 다 싸제곱 코제곱으로 다 통분할게. 여기는 싸제곱 코제곱으로 통분했으면 얘는 싸제곱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야. 얘는 코제곱 코제곱 곱해야 되니까 위에는 코제곱이 붙을 거고 얘는 그대로 플러스 1이 오겠죠. 그죠? 이해되니? 근데 얘가 몇이래? 내가 뭐 전개 잘못했나? 싸제곱 1마 코제곱 분의 1 전개하면 1 마 코제곱 아 이게 플러스구나.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꿨다. 근데 내가 마이너스로 묶었잖아. 그죠?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몇이야? 1이지? 그럼 얘분의 0인 거잖아. 얘분의 0이니까 이만큼 날라가지. 그지? 그럼 뭐만 남는다? 1만 남는다. 됐니? 밑에 거. 휴. 네. 이거요? 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지? 1이야. 근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지? 그럼 이 사인 제곱만 넘겨봐.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다시 정확하게 써줄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와 있지. 그럼 나는 얘 대신 누굴 쓰겠다고? 얘를 쓰겠다고. 같은 거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코분의 싸로 계산하고 전개하면 돼. 네. 몇 번이야? 요거 통분. 1번 한 번만 해줄게. 401번에 1번. 얘네들은 통분할게요. 자, 얘 곱하기 얘로 통분되겠지, 그지? 맞아? 여기는 1 플러스 4, 1 마이너스 4로 통분하면 얘는 얘를 곱하는 거니까 코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4 더하기 얘한테는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죠? 코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합차니까 얘는 1 마이너스 4 제곱이 돼요, 그죠? 맞지? 자, 얘는 분배하면 코 마이너스 4코 플러스 코 플러스 4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죠, 그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뭐라고? 좀 전에
얘가 뭐라고? 코제곱이라고 똑같아 그랬지? 그럼 얘는 코제곱으로 바꿔. 위에는 이 코사인이야. 얘는 코사인 2개, 코사인 1개. 약분 가능하지, 그지? 최종적으로 얘의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죠.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우리 이 유형 2번에서 몇 사분면일 때 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거 구하라는 문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까 전에 유형 2번에서는 얘 주고 다이렉트로 이런 값을 줬잖아, 그치? 아까는 얘를 주고 얘를 줬어. 근데 요거를 주는 방식이 약간 좀 변형된 거야, 얘가. 이해됐어?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자,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 세타만 양수야. 오케이? 자, 제곱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통분밖에 없어. 통분밖에 없다. 통분할게요. 얘를 통분하면 싸 1 플러스 코. 그럼 얘한테는 얘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의 제곱이야. 됐지? 얘한테는 얘를 곱해야지 통분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얘야. 됐어요? 그 값이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자, 요거 위에 거 전개해보면 1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 전개한 게 요만큼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몇이니? 1이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2 코사인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위에를 싹 다 정리하고 둘 다 2니까 뭐로 묶어? 2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위에 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여기 1풀코고 여기도 1풀코가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 약분 되겠죠, 그죠? 이해됐니? 그럼 얘가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2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내가 아까 그걸 주는 방식이 좀 변형된 게 이런 식이고, 결국 뭐 준 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준 거야. 그러면 이거 나오면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라 그랬지, 그죠? 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여기가 세타. 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뭐야? 2대 1 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됐어요? 4에서 1 빼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나왔지, 지금. 자, 사인 세타는 몇이라고? 마이너스, 원래는 2분의 1인데 3, 4분면에서 마이너스 붙은 거야. 탄젠트는 뭐야, 지금? 루트 3분의 1이지? 근데 3, 4분면이니까 부호는 뭐겠어? 양수겠지? 그럼 루트 3분의 1은 유리화하면 얘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계산 안 되니까 이게 답이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다이렉트로 탄젠트 세타가 몇이다 이렇게 주면 좀 쉬운 문제. 이렇게 주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얘 구해내지. 얘 구해냈으면 직각삼각형 하나 구해서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고. 3, 4분면 얘 통해서 코사인 탄젠트 구하고 부호 결정은 마지막에. 태연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사분면의 각이고 이런 조건을 주고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 아까 이 유형 2번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은 음수야. 근데 다이렉트로 탄젠트가 몇이다 이렇게 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야. 별건 없어요. 자,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플러스 탄젠트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탄젠트만 있으니까 탄젠트 값 구하란 얘기야, 여기서 이 뜻이. 자, 얘 넘어가서 곱할게요. 곱하면 얘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는 곱하면 2 마이너스 2 탄젠트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t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왼쪽으로 싹 다 넘길게요. 자, 일단 얘하고 얘 넘어가면 플러스 2t가 되지? 그럼 얘랑 결합하면 3, 얘 넘어가면 플러스 루트 3 탄젠트는 1이 넘어오면 얘가 2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탄젠트로 묶을게요. 그럼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 유리화하면 탄젠트 값이 나오겠죠. 그죠? 유리화 할게요. 3 마이너스 루트 3씩 곱할 거니까. 자, 밑에 거는 9 빼기 3. 6분의. 자,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해됐니? 그럼 3하고 3하고 약분 없어지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2 루트 3이야. 그럼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몇이란 얘기야? 3분의 루트 3이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줬잖아, 값을.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란 얘기야? 이거 구하란 얘기야. 그럼 이거 나오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면 된다 그랬지? 어떻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세타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구할 수 있지, 그지? 얘 제곱 9 더하기 3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여기는 루트 12야. 루트 12는 2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근데 원하는 건 사인 값이야. 그럼 얘분의 얘야. 2 루트 3분의 루트 3인데 중요한 건 부호 결정은 마지막에 해줘야 돼. 몇 사야? 3,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이해돼?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유형 2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냥 유형 2번의 업그레이드 버전. 바로 주면 쉬우니까 좀 돌아서 가라 이 얘기해. 자, 4번 유형. 4번 유형도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근간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싸, 코사인분의 사인. 됐지? 그리고 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은 1.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싸 플러스 코의 완전 제곱은 싸 제곱 더하기 코 제곱 플러스 2싸 코에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얘 대신 1로 쓰면은 얘를 알려주면 누구 구할 수 있다? 싸코를 구할 수가 있어. 반대로 싸코를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지금 알려준 게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알려줬지? 그러면 얘를 통해서 누굴 구할 수 있다?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곱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자, 일단 얘. 싸 더하기 코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 싸 코라 그랬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얘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얘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6분의 1.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6분의 16은 2 싸 코라고. 됐죠? 근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양쪽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싸 코는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하나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되겠죠. 이거 됐니? 자, 두 번째. 탄젠트는 뭐로 바꾼다? 코분의 싸로 바꾸시면 돼요. 얘는 코분의 싸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 역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싸분의 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곱이 안 나오는 건 무조건 뭐라고?
통분이에요. 무조건 통분. 그럼 얘는 뭐로 통분해? 싸 코로 통분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사인 곱하고 사인 곱하니까 여기는 싸 제곱. 여기는 코 곱하니까 여기는 코 제곱. 결국은 뭐야? 싸 코분의 1이잖아. 여기 1이니까. 이건 얘의 역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싸코가 얘라면 얘는 싸코분의 1이니까 요 값의 역수 값인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32가 되겠죠. 이해됐니? 자, 마지막. 자, 얘는 뭐밖에 없니, 우리? 합과 차의 완전제곱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죠. 4싸코 차이 나는 거, 그치? 그럼 얘에서 4싸코를 빼주면 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됐니? 우리 관계식 이거밖에 없잖아, 요거. 됐니? 자, 그때. 자, 얘는 16분의 1. 마이너스 싸코가 얘야. 그럼 얘한테 4 곱했어.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8분의 15가 되겠네. 약분 처리돼서. 그럼 얘는 16분의 뭐야? 얘가 16분의 30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럼 얘는 계산된 값은 뭐야? 16분의 31이란 얘기죠. 그러면 싸마코의 값은 뭐가 되겠니? 루트 씌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돼. 답이에요. 자, 밑에 거 3개 해봅시다. 이거 4 완전 제곱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루트 4분의 루트 3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세제곱 공식은 기억하나? 요거 나오는 거는 요 세제곱 공식에서 이 식이 나와. 그럼 얘는 세제곱 더하기 코 세제곱 플러스 3 싸코에 싸 플러스 코. 이거 기억해? 요 세제곱 공식, 곱셈 공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내야 돼? 얘는 알려줬죠. 요것도 아는 내용이잖아. 같은 거니까. 그치? 누구만 알아내면 돼? 싸코만 알아내면 돼. 자, 쟤는 싸풀코의 제곱은 1 플러스 2 싸코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2 싸코예요. 그죠?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양쪽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싸코는 뭐다?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거 되니? 그럼 싸코를 알아내야 돼 먼저. 자, 이제 계산 그대로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세제곱 더하기 코 세제곱. 얘가 얘였어. 그지?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된다고. 곱하면. 근데 얘가 2분의 1이야.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요 부분 계산한 게 뭐야?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 세제곱 플러스 코 세제곱은 이거 넘어가면 16분의 2가 어차피 16으로 통분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9가 되니까 16분의 11이 답이겠네. 여기네. 오케이? 이게 몇 사분면이야? 어? 1사분면이지. 1사분면에서 전부 다 부호는 뭐지? 플러스야. 자, 탄젠트 밖에 안 나왔을 때는 뭐 해라고? 코분의 싸로 바꾸라고. 그럼 쟤는 코분의 싸 더하기 얘는 얘의 역수니까 코분의 싸 역수하면 싸분의 코. 얘가 3이라는 거잖아. 그죠? 맞아? 이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통분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양쪽에 싸 코로 통분할게요. 그럼 얘는 싸 곱하는 거고 얘는 코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 되지, 위에 있는. 그럼 이게 1이 되겠네. 됐어요? 이해돼? 그럼 요거 역수치하면 싸 코는 뭐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야. 여기가 됐어? 근데 얘를 구하래. 얘는 싸 플러스 코의 제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울 건데 얘는 1사분면이니까 그 루트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왜?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잖아, 그치? 얘를 먼저 구해. 얘가 뭔지 먼저 구해. 이 값이 뭔지. 오케이? 그러면 싸 플러스 코의 제곱은 1 플러스 2 싸 코라고 써도 된다 그랬지? 얘가 코 제곱 더하기 싸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저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3분의 1 곱하기 얘니까 3분의 2란 얘기죠. 그럼 얘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겠지? 누가 3분의 5란 얘기야? 이 K 값이 3분의 5란 얘기잖아, 지금 얘가. 그러면 싸풀 코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인데 1사분면에서 누구만 된다고? 플러스만 된다고. 유리화 해줄게. 루트 3, 루트 30 곱할게. 그러면 3분의 루트 15가 되겠지. 3번. 오케이? 자, 모르는 거 있나? 오래 걸리네. 자, 선생님 모르는 거 없어? 자, 마지막 유형 삼각함수. 삼각함수 정의 파트의 마지막 유형이야. 여기가 메인이 아니야. 이 뒤쪽에 삼각함수 그래프, 방부등식 그쪽이 메인이야. 지금 기본 개념만 배우는 거니까. 자, 일단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에 두 근이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래. 됐어?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이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근각에서의 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여기선 얘네들이 두 근이니까. 됐지? 두 근의 곱순 3분의 a죠? 그때 a 값을 구하라는 건 뭐야? 이거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잖아. 그치? 합이 나왔고 얘가 나왔어. 그럼 뭐밖에 없다? 어이씨. 싸 플러스 코의 제곱은 1 플러스 2 싸 코. 요걸 통해서 얘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얘 제곱하면 얘는 9분의 4.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 2 싸 코. 얘는 9분의 9. 빼주면 마이너스 9분의 5. 근데 양쪽에 2분의 1씩 나눌 거잖아. 그럼 싸 코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겠죠. 됐니? 근데 그게 뭐란 얘기야, 지금? 3분의 a란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위아래 양쪽에 18씩 곱하자. 18씩 곱하면 마이너스 5는 6a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죠. 됐니? 마이너스 6분의 5. 두 번째 건 안 해도 되지. 얘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8분의 5.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5. 그럼 얘는 두 번째 거는 좀 전에 우리 했던 거기서 나왔던 거잖아. 좀 전에 그 유형에서 나왔던 거. 이거는 공식만 쓰고 넘어갈게. 얘는 사풀코의 세제곱식은 세제곱 플러스 3사코의 사풀코. 대입하고 대입해서 이 값 구하는 거. 좀 전에 했던 유형. 오케이? 밑에 거.
여기선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일 뿐이야. 마이너스 예분의 예. 곱은 예분의 예. 자, 109번. 자, 얘의 두 실근이 얘래요. 자, 그러면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는 5분의 k야. 그죠?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얘 사플 코의 제곱은 1 플러스 2 싹 콘데 얘가 얘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은 이거 플러스 1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은 2 싹 코가 된다. 그죠? 그럼 얘는 2 싹 코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되겠지. 그지? 여기가 되지? 양쪽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요거 약분돼가지고 얘가 되겠네. 그죠?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누구라고?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2가 된다고. 됐니? 그럼 양쪽에 25씩 5씩만 곱해주면 되겠죠? K 값 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K는 양변에 5씩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K 값은 구했죠?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탄젠트 T 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자, 구하러 갈게. 자, K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5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2가 0인 거잖아, 현재. 이렇게 됐니? 양쪽에 5씩 곱하면 25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렇게 되니?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5 1 곱하기 2 그럼 얘는 5, 9 얘는 10인데 플러스 5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겠죠? 그럼 여기서의 한 근은 5분의 1이고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전혀 쓸 것 같지 않은 얘는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건 90도부터 180도 사이 몇 사란 얘기야. 이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야?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양수값이야? 얘가 양수값이지? 그럼 얘가 누구 값이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사인 t라는 값이겠지. 이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음수잖아. 그죠?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야? 얘가 코사인. 왜? 두 근은 얘하고 얘가 두 근인데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그랬잖아. 사인 코사인. 근데 이사분면에서는 정해져 있어.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로. 이해됐니? 그럼 탄젠트 t 값은 어떻게 구해? 탄젠트 t는 코분의 싼데 코가 마이너스 5분의 2 사인은 5분의 1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약분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됐니? 계산 뭐 잘못했나? 양쪽에 50 곱하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2 맞지 않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2 양쪽에 50 곱하면 25 0 5 15니까 이쪽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내 계산은 못 틀렸지? K 값이 틀렸나? K 값이 틀렸나? (2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24코 마이너스 25분의 24. 아이씨. 야, 이게 틀렸네. K값 아까 틀렸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다시. 내 K값 여기서 싸코를 틀렸네. 싸코를. 싸 플러스 코의 제곱은 1 플러스 2 싸코인데 얘 제곱하면 25분의 1이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5분의 25. 얘가 2 싸코. 마이너스 25분의 24는 2 싸코. 양쪽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됐네. 내가 왜 아까 그거 이렇게 썼지? 됐죠? 그럼 K 값은 얘가 아니겠네. 양쪽에 50 곱해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2가 K 값이네. 그리고 아까처럼 방식은 똑같아요. 자,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값이 얘니까 K 값 써줄게요. 5분의 12는 0이고 양쪽에 50 곱해주면 25x제곱 5x 마이너스 12는 0. 5 곱하기 5 얘는 3, 4, 12 얘가 15 얘가 20 이쪽 마이너스네. 그지? 그러면 한 근은 5분의 3이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사인 값이고 얘가 코사인 값이지. 왜? 이사분면이라서. 그럼 탄젠트 t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니까 약분 처리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약분하면 3이고 5분의 9가 맞나? 5분의 9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걸 틀렸네 이거. 아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죠? 이해되지? 쉬었다 합시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딴 단원보다 여기는 개념이 좀 중요해서. 자 일단 주기함수라는 내용이 나와. 주기함수. 주기함수가 왜 나오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주기함수라고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건 일정한 값 영역이 되면 다시 계속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주기함수라고 하고, 보통 표현할 때는 f x의 값하고 f x 플러스 p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p칸 뒤에서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 p칸 뒤에서의 값, 이게 p만큼 갔을 때 그 값이 계속 같은 게 나와. 이렇게 갔을 때 계속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주기함수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얘는 이제 주기가 4짜리를 표현한 거야. 주기가 4짜리. 자, 이거 간격이 몇이야? 4 차이 나지? 차이 나는 간격, 얘는 주기가 4마다 나타나는 거고, 요것도 얘랑 x-4랑 x랑 간격이 몇 차이 나? 4 차이 나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주기함수라 그래. 간격이 차이 나는 만큼.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니? 얘는 뭐였어? 이건 뭐야? 얘랑 헷갈리지 마라. 얘랑 헷갈리지 마. 얘는 내가 주기함수라 그랬어. 그죠? 얘는 뭘 뜻하는 거야? 이거 뭘 뜻하는 거야 이거? 어? 사장님 뭐 뜻하는 거야 이거? 니네 헷갈리면 안 돼. 주기하고 얘는 x는 2가 대칭 축을 뜻하는 거야. 축은 뭐야? 2를 기점으로, 2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x만큼 더한 값과 x만큼 뺀 값의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이런 경우. 이해돼? 그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얘랑 얘랑 더해봐. 그럼 x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맞아?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숫자의 합은 4야. 그거의 절반이 축. 얘는 축을 나타내는 거고, 얘네들은 더했을 때 절대 x가 사라지지 않아. 이해돼? 이해되니? 이런 애들은 주기함수.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는 건 축. 이해됐어? 자, 주기함수라는 건 왜 나오냐? 삼각함수의 모든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가 다 주기함수야. 일정한 주기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기가 나왔고, 근데 잘 봐. 이게 이제 주기의 특성인데, 얘가 한 주기가 p지. 그지? 근데 이 주기를 가장 최소 주기라 그래. 이 주기.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이 주기. 근데 내가 이 주기를 2p로 잡아도 요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주기야. 이해돼? 근데 이 주기를 내가 3p로 잡아도 돼. 3p로 잡아도 요거가 그 다음에도 하나, 둘, 세 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치? 그래서 주기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최소 주기가 중요해. 내가 요 한 칸을 주기로 보면 주기가 p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이 두 칸을 주기로 보면 주기를 2p라고 볼 수도 있어. 그치? 그때의 최소 주기, 더 이상 줄여질 수 없는 주기는 여기서는 p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4p가 주기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주기가 4p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자, 이건 뒤쪽에 문제 나오면 할 거고. 자, 지금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배울게요.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해야지. 자, 첫 번째 y는 사인 x 그래프야. 사인 x 그래프. 이 x는 뭘 뜻하나? 좌표를 뜻해. x좌표 넣었을 때. 오케이? 그때 사인은 잘 봐. 사인은 우리가 무슨 값이라 그랬어? 좌표에 y좌표가 사인과 연결된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인은 잘 봐. 0도일 때 y값은 몇이야? 사인 0도일 때 y값은 0이죠. 그럼 사인 올라갈수록 y값이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지. y값이 점점점 커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돼?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자, 사인 y좌표만 보는 거야. y좌표. 사인은 y랑 연관돼 있으니까. 자, 사인이 0도부터 90도까지는 y값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지? 사인 0도일 땐 0이고 y값이 여기일 때 y값, 여기일 때 y값, 여기일 때 y값이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 90도 될 때까지는 올라가. 이해됐니? 근데 이거를 이제 단위 원으로 해서 반지름 1짜리라서 그냥 여기에 y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야. 오케이? 이때 이 x가 이 세타 값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90도까지는 y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 요 모양 있지, 요 모양. 요 모양을 여기서부터 90도까지를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만큼. 90도까지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90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y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90도 지점을 지난 순간부터 y값이 뚜두둑 떨어진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떨어져? 쭉 해서 270도까지 떨어져. 그래서 얘가 270도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270도가 지난 순간부터는 y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 y값이 다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y값이 올라가는데 이 사인 세타라는 게 결국은 y값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오면 다시 제자리로 와.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사인 세타의 주기는 한 주기가 한 바퀴야. 한 바퀴라는 건 2파이가 한 주기라는 얘기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니네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그릴 건데 그리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걸 안 했구나. 자, 이때 사인 값에 이게 단위원이라 그랬잖아, 단위원. 그리고 우리는 앞에 r 붙은 게 아니라 사인 x 값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돼? 그러면 x 값이 이렇게 될 동안 이 y 값이 가장 클 때는 몇이야? 1이야, 1. 사인의 가장 큰 값은, 사인 x의 가장 큰 값은 1이야. 이 단위원을 기준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얘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사인 x의 최대값은 1이고,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나와야 돼. 가장 클 때가 1. 90도일 때가, 그래서 우리가 사인 90도가 1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을 때가 얘가 270도 왔을 때. 이때가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니? 그래프는 니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프는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요거 지정해 주시고, 한 바퀴가 2파이지. 그래서 얘는 2파이를 4군데로 쪼개. 4군데로 쪼개서 여기가 2파이라면 절반은 파이가 될 거고, 파이의 절반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네들의 절반이 2분의 3파이야. 됐어요? 그래서 사인 0도일 때는 뭐부터 올라간다? 사인 0도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래서 사인 x에 대해서 쓸게요. y는 사인 x라는 얘기는 최대값은 몇이다? 1이에요.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고정이야. 최대값은 얘는 1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주기가 중요해. 주기는 한 바퀴 도는 게 주기라 그랬지? 그래서 얘 주기는 2파이가 주기예요. 주기. 여기까지 됐니? 2파이가 뭐야? 360도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뒤에 계속해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진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얘네들은 또 대칭성이 좀 많아. 왜냐면 반복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가장 큰 대칭성이 누구냐면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불러. 원점. 그치? 원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대칭성을 띠고 있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야. 됐어요? 원점 대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거야. 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은 기함수다. 이해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기함수가 되는 게 2개가 있고 우함수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함수는 뭐냐면 y축 대칭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 우함수. 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할 거야. 자,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주기는 2파이고 최대값, 최소값의 내용이 나와. 여기까지 됐니? 이게 사인 그래프라면, 자, 요거는 누굴 기준으로 본 거야, 지금? 아까 전에 누굴 기준으로 본 거야, 이 사인 그래프는? y좌표를 기준으로 얘를 그린 거야, y좌표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누구 좌표를 기준으로 그리겠니, 그럼? 자, 요번엔 코사인 그래프예요. 코사인은 좌표 평면에 누구 좌표랑 연관이 돼 있니? x좌표랑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x좌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원래 우리가 보는 방향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사인 0도일 때 x값은 몇이야? 1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코사인 x좌표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x좌표가 기준이라서. 근데 이 모양으로 그리려고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x축, y축을 90도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 이렇게. 위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무슨 축이야? x축. 여기가 y축이야. 뭐야? 깜짝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인 0도일 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선 여기가 사인 0도인 지점이야. 이해됐니? 이거 0도야, 0도. 0도를 이렇게 틀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이 그림을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틀어놨다고. 어휴, 기가 막히지?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인 거라고. 그러면 0일 때 몇이야? 1이지? x좌표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 그럼 얘는 봐봐. x좌표만 봐봐. x좌표. 해봐. 정상적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좌표만 봐. 0도에서 90도까지 갈 거야. 2분의 파이까지. x좌표가 이렇게 갈수록 x좌표는 어떻게 돼? 지금 점점점 x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고 있지? x좌표가 줄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x좌표가 줄어. 언제까지 계속 줄어? x좌표가 180도 될 때까지 줄어. 이해돼? x좌표가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요거 따라갈 때의 x좌표. 그래서 180도일 때까지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180도까지는 줄어. 그리고 180도 이후에서는 이렇게 가는 동안은 x좌표가 점점점 뭐하고 있어? 늘고 있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늘어. 언제까지? 원점 되돌아올 때까지. 이해됐지? 얘도 역시 뭐 따라서 그린 거야? 원 따라서 그린 거지? 그래서 얘도 최대값은 몇이야? 1이고 x좌표로 보니까 최대값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코사인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몇이다? 1과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를 이거 놓고 우리가 표현한 안에 직접 니네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똑같아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코사인도 한 바퀴 돌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기도 얘는 2파이예요. 그래서 2파이를 총 4칸으로 나눠. 하나, 둘, 셋, 4칸. 그러니까 요 한 칸당 90도씩이라고 따지면 돼요. 한 칸당 90도. 그럼 여기가 2파이라면 절반이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자, 최대값,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좀 일부러 크게 그렸어. 근데 코사인 0일 때가 1이지. 그건 니네가 외워서 알잖아요. 코사인 0도일 때는 1이잖아. 그러면 1부터 시작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파이까지 내려가. 그래서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쪽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인 거야. 얘가 계속 반복돼. 어떤 애가 계속 반복되냐? 이 모양이 계속 반복돼. 이 모양이. 이 U자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애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때 여기가 Y축이지. Y축을 기점으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때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상태야,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때? 똑같지? 그래서 코사인은 얘를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얘가 돼. 이해돼? 그래서 정리하면,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일단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인데 주기는 똑같이 뭐다? 2파이가 한 주기가 돼. 이게 최소주기야. 최소주기.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그래. 우함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코사인이 우함수니까 음각을 처리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봐. 음수의 각을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어, 얘가. 기함수일 때하고 우함수일 때하고. 그러니까 요거 용어만 기억하고 있어, 지금. 여긴 개념이 중요하다. 마지막.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몇이라고? 둘 다 2파이고 사인은 기함수고 코사인은 우함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최대치 속값은 알아야 돼. 자,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이게 기본이 되는 거에서 이제 얘를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탄젠트 그래프. 지금 되게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 잘 봐. 탄젠트는 다른 말로 뭘 표현해? 다른 말로? 탄젠트의 다른 의미가 뭐였지? 탄젠트의 다른 의미. 기울기가 탄젠트야. 기울기가 탄젠트. 그럼 잘 봐. 탄젠트 0도일 때는 기울기가 몇이야 이거? 0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해. 여기다 써놓을게. 이게 0부터 시작해. 0도일 때는 기울기가 0이야. 근데 잘 봐. 이 기울기가 살짝 커졌어. 근데 잘 봐봐. 그럼 여기가 세타거든? 그럼 기울기가 몇 도까지는 계속 기울기가 올라가니? 이렇게. 몇 도까지가 기울기가 계속 올라가? 90도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잘 봐. 내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나 이쪽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거야, 이거는? 같은 거잖아. 야, 내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는 1, 4분면의 동경이고 이쪽은 3, 4분면의 동경인데 1, 4분면의 동경과 3, 4분면의 동경이 지금 같은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래서 얘는 1, 4분면에서 나왔던 그림 모양이 그대로 어디서 나와? 3, 4분면에서 똑같이 나와. 같은 기울기라서 그래. 같은 기울기.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계속 올라간다? 90도 되기 전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올라가. 잘 봐. 0도에서 기울기의 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계속 올라가다가 쭉 가는데 우리가 탄젠트 90도는 구할 수 있어 없어? 탄젠트 90도를 탄젠트 2분의 파이라고 하는데 걔는 구할 수 없다라고 외웠잖아. 그치? 그 이유는 90도가 될 때 이때의 기울기는 y 값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x는 0이라고 하지 y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기울기라는 게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치? 이게 기울어진 정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인데 이 90도라는 얘기는 x값의 증가가 제로라는 얘기야. 이게 x가 하나도 증가를 안 했어. 근데 이 분모에 0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이해돼? 90도라는 건 x값의 증가량이 없다는 얘기야. 기울기상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이 90도가 될 때는 근처까지 갈 수는 있어도 만나지는 않아.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서 나오지 않았던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생겨. 점근선. 90도까지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만나지는 않아. 이해되니? 그런데 이 90도를 잘 봐. 90도를 얘가 진짜 90도처럼 이렇게 거의 올라가는데 90도랑 만나지는 않아. 근데 이 90도를 살짝 넘어가면 자 이때 기울기는 몇이야? 양수지. 엄청 큰 양수야. 그지? 이해돼? 엄청 큰 양수인데 90도를 살짝 넘어가자마자 기울기는 엄청 작은 숫자가 클수록 기울기 음수의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갑자기 얘가 어디로 뚝 떨어져? 90도를 넘어가자마자 음수의 기울기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탁 넘자마자. 그러니까 이해돼? 그래서 자, 첫 번째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나오는 기울기는 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1, 4분면의 그림과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180도죠? 3, 4분면에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는 똑같잖아. 그죠? 두 번째, 이 4를 지나가는 기울기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똑같아. 이해돼? 그래서 2, 4분면에 나오는 그래프가 얘하고 여기가 90도부터 180 사이니까 2, 4분면 그래프, 그리고 4, 4분면의 그래프 270도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한 사이클이야. 얘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야. 이해되니? 근데 왜 1, 3에서 같은 거 나오고 왜 2, 4에서 같은 거 나오는 거 이해가 되죠? 기울기 때문에 그래. 탄젠트는 기울기고 같은 기울기야. 이건 다른 기울기가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탄젠트 x 그래프는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처럼 최대값, 최소값이 얘는 존재하지 않아. 왜? 점근선 때문에 얘가 가까이는 가지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그치? 그러면 구할 수가 있니? 없죠. 얘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 점근선 쪽으로. 그럼 얘도 구할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탄젠트 x의 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단 사인과 코사인에서 나오지 않았던 뭐가 나오냐면 이놈의 점근선이라는 게 나와. 점근선.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은 이 그림이 내가 아까 전에 얘까지 원 하나를 봤을 때 한 사이클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떤 모양이 계속 나오냐면 요 모양만 계속 나와. 요 모양만 계속 나오죠? 그러면 얘는 한 사이클이 정확하게 최소 주기로는 요거야.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그럼 얘는 주기가 뭐다? 파이예요. 절반에서 다 나와. 왜? 1, 3이 같고 2, 4가 같으니까 1부터 2까지만 가면 그냥 한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야, 파이. 이해됐니? 그리고 얘는 점근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봐. 실질적으로 물어보는데 얘는 못 구하니까 얘는 안 물어봐. 그 대신 뭔 물어보냐면 주기는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사인과 코사인에 없었던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을 구하셔야 돼. 첫 번째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은 뭐냐면 주기의 절반에서 첫 번째 점근선이 나와. 주기가 뭐라 그랬어? 파이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 그랬지? 그지? 그거의 절반에서 뭐가 나온다? 점근선이 나와. 그럼 첫 번째 점근선 2분의 파이 이거 해놓고 뭐마다 나오냐면 주기마다 이제 이 점근선은 나와. 파이 뒤에 다시 점근선 나오고 파이 뒤에 다시 점근선 나오고 파이 뒤에 다시 점근선 내요. 첫 번째 점근선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마다 점근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주기가 파이였죠? 그럼 이 점근선도 파이마다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파이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붙는 건 주기 앞에 n파이 이때 n은 정수 1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 2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 3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그 전 주기 이해됐어?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뭐부터 구한다? 첫 번째 될 수 있는 점근선을 먼저 구하는데 그 점근선은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 주기의 딱 반띵에서 나와. 그리고 한 개가 아니란 말이야, 점근선이. 이게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 주기마다 이 점근선은 계속 쫓아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어려워요. 점근선 어려워해. 생각보다. 그럼 이제 정리하자. 지금 기본 그래프는 이런 거고요.
잘 봐. y는 sin x. 이 그래프는 몇 도부터 시작해? sin 0은 0부터 시작해.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그지? 이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최대값 최소값 나오고 얘는 주기가 한 사이클의 주기가 여기 한 사이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sin x하고 코사인 x는 약간 평행이동하면 완벽하게 겹쳐요. 완벽하게.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코사인 0도일 때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올라가.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러면 얘를 살짝 90도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딱 겹쳐져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코사인 x는 최대값 역시 1, 최소값 역시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다. 됐죠?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그냥 심플하게 그리는 거야. y는 탄젠트 x 그래프. 내가 왜 2파이까지만 하냐면 어차피 주기마다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주기만 계산해 놓으면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한 주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 한 주기의 값을. 이해됐니? 자, 탄젠트 x는 그릴 때 뭐부터 그리냐면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자, 얘 주기가 뭐라 그랬어? 얘 주기는 파이라 그랬어. 그죠? 파이고 점근선은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지? 그럼 첫 번째 점근선은 2분의 파이. 얘를 기점으로 반대편에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지정해줘. 점근선. 대충 이렇게 점근선. 주기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 다음 2분의 파이는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나온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거만 딱 그렸을 때 탄젠트 0도는 0이라 그랬어. 0이고 자 이쪽에 처음에 쭉 올라가고 이쪽은 쭉 내려가. 됐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 0이 그 다음 180도가 되는 여기가 파이거든? 그럼 얘를 기점으로 또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 됐어요? 그 다음 얘가 똑같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때 이 탄젠트는 여기가 원점이지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하면 이쪽이 된다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을 뭐라고 한다고? 기함수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여기가 중요해. 나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얘 갖고 장난칠 거야. 이제 사인 코사인 갖고 장난칠 거니까 니네가 요 의미를 알아야 돼. 오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내가 계속 반복 쓰는 게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이 최대, 최소, 주기 이게 다야. 사인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다. 똑같은 게 누구다? 코사인 x도 같은 건데 그림 모양은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애고 얘는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애. 그래프 모양이 살짝 틀려. 평행이동한 것처럼. 자, 요번에 탄젠트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은 못 구해. 그 대신 주기는 파이고 쟤네들한테 나오지 않았던 누가 나온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점근선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은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주기마다 점근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뒤에다 뭐 붙여? n파이 이렇게 붙인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사인과 탄젠트는 얘는 기함수야. 원점 대칭함수야. 유일하게 코사인만 무슨 함수? y축 대칭함수라서 얘만 우함수야. 용어가 두 개밖에 없는데 헷갈려. 기함수가 뭐였지? 우함수가 뭐였지?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거는 내가 음각을 처리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 테니까 지금 대충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래프 모양 잘 봐. y는 sin x야. 얘 그래프는 0도부터 시작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이클이 너무 중요해. 이 한 사이클이. 이것만 파악이 되면 나머지 값은 다 파악이 돼. 이해됐지? 자, 그때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건데, 첫 번째 최종 목적지를 얘기할게. 최종 목적지 a sin 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플러스 d. 요게 최종 목적지야. 우리는 sin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건데, 첫 번째 a부터 설명할게. 원래는 y는 이건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으니까 탄젠트만 나중에 따로 빼고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자, 얘를 원래 사인 x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봐. 지금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 니네. 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선생님이 익숙하니까 나야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막 그리지만 니네는 어렵단 말이야. 처음에 그리려면 어려워. 오케이? 얘가 0,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야. 90도 간격으로 지금 체크해 놓은 거야. 자, 사인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자, 이게 정상적인 사인 x 그래프야. 여기에 뭐가 붙을 거냐면, 자, 2라는 숫자가 붙을게. 2라는 숫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 x좌표에 나오는 이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 곱하기 몇을 했다는 얘기야. 2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옆에는 주기는 똑같아. 주기는 똑같은데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2배로 쫙 늘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원래 1이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원래 2분의 파이였을 때 1인데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지금? 2를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1이었던 애가 2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 증폭시켰다는 얘기야. 위아래로. 그래서 얘 그래프가 얘로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이 A의 느낌은 뭐다? 위아래로. 이거 정신 챙겨라.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이 A라는 애는 위아래로 뭐 했다? 쫙 늘렸다는 얘기야. 얘는 뭘 얘기해? 증폭을 얘기해. 위아래 증폭. 그럼 뭐가 바뀌냐면 이 A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1에서 2로 바뀌어? 마이너스 2로 바뀌어. 이해되니? 근데 여기는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Y축, X축 대칭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뭐로 바뀐다? 최대값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올 수도 있어. 최대값은 원래 1이었지? 그치? 근데 뭐로 바뀌어? 절대값 A로 바뀌어. 절대값 A. 누구의 절대값 A? 요 숫자의 절대값 A. 됐니?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바뀌어요. 여기가 2면 마이너스 2로 딱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첫 번째 이 A의 의미는 뭐라고?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내가 A의 역할을 했어. 얘는 뭐의 영향?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Y는 sin EX를 그려볼게. 요번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요 B에 관한 내용이야. B에 관한 내용. B에 관한 내용. 자, 얘가 원래 정상적인 그래프였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sin X 그래프야. 그런데 잘 봐. 한 주기가 몇이었어? 한 주기가. 여기가 x였을 때 2파이였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항상 동일해야 돼. x였을 때 2파이였는데 2x일 때도 2파이란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일 때 주기가 몇이라고? 2파이라 그랬지? 근데 곱하기 2가 돼 있어. 곱하기 2가 돼 있다는 얘기는 한 주기를 몇 번 그려라? 2번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한 주기를 2번 그려라. 그래서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요 앞에 숫자로 나눠줘 버리면 얘는 파이가 주기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원래 2파이에 한 번 그리는 거잖아, 얘가. 2파이에 한 번 그리는데 sin EX는 2파이 안에 2번 그리라는 얘기야. 2번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파이에서 한 사이클이 끝나야 돼. 여기까지가 원래 한 사이클이었는데 여기서 한 번 끝나야 돼.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 주기 안에 얘를 2번 그리라는 얘기야. 사인 그래프를. 이해돼? 그러면 이 B값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주기가 샥 바뀌어. 오케이? 만약에 이건 뭐겠어? Y는 sin 2분의 1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주기에 뭐 하란 얘기야? 반만 그리란 얘기야. 반만. 원래 주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한 주기에 반만 그리래. 이 위에 거 요거 하나만 그리라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가 한 주기잖아. 그거를 한 주기 안에 반만 그려라.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반만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돼요. 2파이 안에 반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자, 그럼 B의 역할은 뭐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주기. 다시 한번. Y는 이 sin X라고 한다면 얘는 뭐에 영향을 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Y는 sin EX라는 거. 자, X 앞에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요거 3X야. 이건 무슨 뜻이야? 한 주기 안에 몇 번 그려라? 3번 그려라는 뜻이야. 그러면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거를 3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그렸을 때의 주기가 돼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돼야 전체적으로 2파이가 되거든. 그럼 하나 그렸을 때 진짜 주기, 최소 주기는 3분의 2파이로 바뀌어. 그래서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주기 구하는 공식이 원래 주기 2파이 그리고 요 x 앞에 개수 거기 음수 들어갈 수 있는데 음수는 왜 들어가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간다. y축 대칭 그런 의미야. 됐어요? 그래서 x 앞에 개수로 원래 주기를 나눠준 게 새로운 주기가 돼. 그러면 OX는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뭐야? 얘는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파이가 주기인 거야. 원래 주기는 2파이였고 그 2파이를 5로 나눠준 게 새로운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해돼? 네?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P, 2P, 3P
내가 이거 주기가 너는 뭐라고 봐? P가 계속 반복되지. 그럼 내가 한 주기를 P로 봐도 되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도 2P로 주기를 봐도 이렇게도 이것도 한 주기가 되지. 3P를 주기로 볼게요.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 그럼 주기를 3P로 봐도 되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 4P도 한 주기가 될 수 있고 5P도 한 주기로 만들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을 한 주기로 해도 된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줄여질 수 없는 최소 주기가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서 쓰는 5분의 2파이는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최소 주기를 뜻해. 이거는 2파이 안에 사인 그래프를 몇 번 그리라? 5번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였어? y는 사인 2x 그래프였는데 2파이까지 얘를 몇 번 그렸어요? 이렇게 2번 그렸지? 그때 최소 주기는 얘라고. 얘. 그 최소 주기가 파이지. 이 최소 주기는 어떻게 구했다고? 원래 주기를 뭐로 나눴다? 이 최소 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최소 주기. 왜냐면 내가 이렇게를 요거를 한 사이클 한 주기로 봐도 돼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거를 막 이따만큼 잡아도 돼.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면 계속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최소 주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는 더 이상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내가 요 반만 주기로 잡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요것만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주기는 뭐다? 최소 주기야. 이해되니? 자, 이번에는 D값 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이건 정상적인 사인 x 그래프. y는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아. 얘는 y축 평행이동이야. y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고,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들어 올려라는 뜻이야.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얘였잖아. 이 그래프를 뭐 하라고? 위로 한 칸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갈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됐니? 그러면 아까 최대값이 이거 최대값이 몇이야 원래? 원래 최대값은 sin x의 최대값은 1이지. 근데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최대값이 2로 바뀌는 거야. 잘 봐. 최대값이 원래 1이었다. 그지? 근데 y축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 얘를 더하면 최대값은 2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이 최소값도 역시 뭐해? 한 칸 위로 들어 올리지. 그럼 무조건 얘한테는 플러스 1은 y축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냥 최대 최소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돼. 그럼 이때 최소값은 뭐가 돼?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A값과 D값은 뭐에 영향을 줘?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줘. 이해되니? 자, 이 B값은 뭐에 영향을 줘? 주기에 영향을 줘. 그 최소 주기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리고 요번에 이제 C값. C값은 뭐냐? Y는 sin x-1 이런 거야. 그냥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해. x축 평행 이동이라는 건 자, 원래 그래프가 얘였죠. 이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야? 1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냥.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에 영향은 안 줘? 최대 최소는 안 바뀌어. 주기도 못 바꿔. 그냥 단순하게 뭐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라. 이게 C의 역할이야. X축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B로 묶어줘야 돼. B로 묶어줘야 되는 거야. X 대신 뭐가 들어갔냐.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래프 해석한다. 잘 들어. 종합적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 서연아, 정신 챙겨라. A, B, C, D를 썼어. 자, 최대값부터 구할게요. 최대값.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최대값 몇이야? 1이었는데 그 앞에 3이 붙었다는 얘기는 3만큼 쫙 늘렸다는 얘기야. 그럼 최대값이 뭐로 바뀌었어? 3으로 바뀐 거야.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그러니까 위로도 쫙 3배, 밑으로도 3배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위로 다 두 칸씩 들어 올렸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플러스 2,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서 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어딜 기준으로 위안에 나뉘는 거냐면 얘네들 더한 거의 절반. 얘네들 더한 거의 절반은 몇이야? 2지. 그러면 X축, Y축이 있으면 얘는 2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요 그래프식만 줘놓고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 그러면 공식은 뭐다? 여기다 쓸게요. y는 a sin bx-c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여기 음수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랬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를 먼저 구해. 절대값 3 마이너스 3 구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올려버려. 얘는 플러스 d 플러스 d. 왜? 최대도 d만큼 올라가지만 최소도 d만큼 올라간다고.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얘하고 얘는 최대 최소에 대한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물어보는 건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사인 그래프 설명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뭐 설명했어? 주기 설명했어. 주기. 그러면 이때의 최소 주기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최소 주기는 원래 x였을 때, sin x였을 때 주기,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그 x 앞에 숫자로 얘를 나눠. x 앞에 숫자로. 그러면 최소 주기는 뭐로 바뀐다? 파이에 사인 그래프 하나가 다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사이에 이게 다 그려진다. 이해되니? 얘요? 얘요? 자, 일단 C도. 그럼 C는 뭐냐면 요거 x 2로 묶어. 그럼 2. 그럼 x-2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그려볼게. 요거 2에 x-2라고 써볼게요. 아이고, 진짜 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 원래 사인 그래프야. 얘야. 얘를 몇 배 늘려? 그럼 요 높이에 3배가 늘어나. 그러면 누가 됐다? 지금 현재 요 그래프가 된 거야. 그거를 몇 칸 올렸어? 위로 2칸 올렸어.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 원래가 3이었고 여기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얘를 2칸 들어 올려. 그럼 최대값이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지? 5가 되겠지?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태야. 그럼 최대값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상태고 그 가운데 영역이 누구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절반. 얘네들 더하면 4지? 그의 절반. 여기는 2라는 지점이야. 됐니?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가 2파이에서 끝나야 돼. 원래 한 주기가 2파이에서 끝나는데 그 주기를 반으로 줄여버렸지. 그러면 어디서 끝나야 돼? 이 그림 모양이 파이에서 한 번이 끝나야 돼. 그럼 이거를 2배로 압축시킨다는 얘기야. 얘는 압축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2배로 압축시키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딱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했어? 늘리고 평행 이동하고 압축까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누구를?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 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됐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내가 한 사이클만 제대로 그려도 나머지 사이클은 얘를 복사 붙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 이해됐니? 다시 한번 이번엔 코사인으로 가볼게. y는 2 코사인 x-2 플러스 1. 이 뒤에 것보다는 얘로 가자.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과 사인은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일단 얘가 영향을 줘. 그럼 원래 최대값은 2하고 마이너스 2. 절대값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얼만큼 위로 올려? 둘 다 한 칸씩 위로 올려. 플러스 1, 플러스 1. 아,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3이 됐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됐다. 알겠지? 그리고 최소 주기. 최소 주기는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어. 그거를 몇 배 압축해 놓은 거야? 5배 압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2파이 안에 그 그림을 5번을 그려야 돼. 이렇게 5번. 근데 최소 주기라는 건 여기 한 번 그렸을 때 그 주기를 말한다고. 그러면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그거를 5배로 압축해서 얘가 하나의 최소 주기가 된다. 됐어? 그래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 얘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 이 C는 그거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못 줘. 그냥 평행 이동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이제 탄젠트야. 탄젠트도 y는 똑같아요. 2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잘 봐. 탄젠트는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 탄젠트는 최대 치수가 없어요. 탄젠트 그래프 간략하게 그릴게요. 한 주기만 보시면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이게 한 주기야. 한 주기만 본 거야. 그때 얘는 뭘 의미한다고? 증폭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럼 얘가 외를 쭉 늘려봐야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왜?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의 역할이 탄젠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오케이? 자, 근데 최소 주기는 영향을 주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파이죠. 원래 주기를 2배 압축했다는 얘기야. 그럼 최소 주기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얘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해. 됐어? 근데 탄젠트에는 뭐가 나온다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점근선의
방정식. 잘 봐. 얘가 어려워. 탄젠트에서는. 왜? 이거는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이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물어본다고 나오는 거니까. 자, 최소 주기.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점근선을 내가 구하라 그랬어. 첫 번째 점근선은 최소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고. 얘 주기의 절반은 몇이야? 4분의 파이죠? 맞니? 이게 첫 번째 점근선이야, 얘가. 근데 얘가 뭐보다 나온다고? 주기마다 나온다고. 그래서 플러스 뭐 해야 돼? 원래 2n파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1, 2, 3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가 없었을 때냐면 얘가 없었을 때. 얘가 없었을 때. 그래서 얘는 이걸 좀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자.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C 대신 마이너스 2파이를 써놨어. 파이라고 2파이라고 쓰지. 잘 봐. 이 뒤에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얘의 점근성의 방정식은 2n파이가 아니야. 자, 점근선의 방정식 다시 구할게. 뒤에 만약에 마이너스 2파이라는 게 붙어 있어. 자, 첫 번째 점근선부터 그릴게. 얘가 없었을 때. 얘가 없었을 때는 최소 주기의 절반이 첫 번째 점근선이라고 그랬지? 4분의 파이가 첫 번째 점근선이야. 근데 그 그래프를, 이 점근선을, 이 탄젠트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평행이동 시켰지? 얘가 붙음으로 해서 X축으로 평행이동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놈의 점근선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평행이동 가야 될 거 아니야? 점근선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래프 자체를 들고 옆으로 움직였으니까 얘도 들고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x2로 묶어주면 2에 x-파이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파이만큼 이동했지. 근데 얘가 없었을 때 원래 점근선이 얘였어. 근데 이 점근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줘야 돼? 파이만큼 이동해줘야 되겠지. 이게 이 그래프의 첫 번째 점근선이야, 이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걔를 파이만큼 이동해서 얘가 첫 번째 점근선이야. 거기에 그 다음부터 뭐마다 나온다고? 주기마다 이놈의 점근선이 계속 나온다고. 여기다가 주기 2n파이를 붙여주면 돼. 그럼 이 앞에 건 계산 가능하니까 정확한 주기는 4분의 5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좀 어렵다. 지금 니네 이거 다 이해됐니? 좀 졸면서 들어서 서인 뭐 이거 들었는지 어쩌는지 다시 한번 정리.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냐? 이게 달아서 그래. 뭐의 영역? 최대 최소. 얘는 뭐의 영역? 주기의 영역. 얘는 x축 평행 이동. 이게 사인 그래프 끝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누구야? 코사인도 똑같아. y는 a의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t. 탄젠트는 얘하고 얘의 영향력이 없다. 왜? 어차피 못 구하는 최대 최소. 늘려봐야 못 구한다. 단 최소 주기는 바뀐다. 최소 주기는 원래 파이였는데 얘가 b분의 파이로 바뀌었다. 됐죠? 그러면 요거 b로 묶어주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된 거거든? 그럼 내가 요 상태에서 내가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테니까 잘 봐. 탄젠트는 얘가 어려워. 점근선의 방정식. 첫 번째, 움직이기 전에 첫 번째 점근선을 구한다. 움직이기 전에 첫 번째 점근선은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
그럼 첫 번째 정근선은 2b분의 파이야. 그치? 그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지금?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했지? 그럼 첫 번째 정근선도 똑같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시켜줘. 이게 첫 번째 그려지는 점근선이야. 이동하기 전, 그리고 얘 이동한 만큼 점근선도 따라 움직여. 됐지? 그리고 이놈의 점근선은 뭐마다 나온다? 주기마다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b분의 n파이. 이때 n은 정수. 1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 2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에서 나온다. 3 들어가면 그 다음 주기에 정근선 또 나온다. 이게 탄젠트의 정근선의 방정식.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진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게 다인데 선생님이야 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니네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고. 자, 이제 문제 볼게. 얘는 첫 번째부터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해봐.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 주기라는 건 최소 주기를 얘기해. 최대값은 요거 절대값 2 마이너스 2 먼저 써. 뒤에 y축으로 이동한 거 있어 없어? 그럼 뒤에다 플러스,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d야. 플러스 d.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냥 얘가 최대 최소야. 주기는 원래 주기가 2파이가 원래 주기였는데 x 앞에 붙은 숫자가 2죠. 원래 주기를 2로 나눠주는 게 새로운 주기. 이게 끝이에요. 되게 막 복잡해 보였지만 이게 끝이야. 자, 두 번째. 자, 코사인. 최대값, 최소값, 주기. 코사인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뭐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주기 1, 마이너스 1, 최대 최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밑으로 한 칸씩 내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 빼기 1, 얘도 빼기 1. 그럼 최대값이 뭐가 됐어? 0이 됐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요. 됐니? 원래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걔를 전체적으로 한 칸씩 내렸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였는데 요 앞에 숫자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됐다. 됐죠? 자, 얘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구할 수가 없어. 단, 뭐는 물어봐? 주기는 물어보겠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고 그 앞에 x 앞에 숫자 3. 이게 주기다. 근데 여기에 뭘 하나 붙여? 탄젠트는 뭐가 따라와? 정근선의 방정식 따라와.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도 얘는 구해볼게요. 첫 번째 정근선은 이건 x축으로 이동한 건 없어. 첫 번째 정근선은 주기의 절반에서 나온다. 됐죠? 주기의 절반에서 나오고 정근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마다 계속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플러스 3m파이 주기마다 여기 1, 2, 3, 4 계속 들어가는 거야. 주기마다 나오니까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이해됐어? 자, 밑에 거.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물어볼 건데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거 진짜 자, 앞에 볼게요.
봐봐, 봐봐. 이제 거꾸로 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뭐 한다? A, B, C 미정계수를 구한다. 자, 최대값이 현재는 이 상태에서만 볼게.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 A의 절대값, 얘는 마이너스, 그치? 거기에 C만큼 들어 올렸다. 됐어? C만큼 들어 올렸더니 얘가 2고 최소값은 0이었대. 근데 A가 양수래. 양수면 요거 이렇게 풀려진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0, 이 C가 2죠. 그럼 C는 몇이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얘가 1이야. 됐어? 그럼 A는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겠죠? 됐어? 그래서 A 값은 1이고 C 값도 1이야. 됐니? 자, 주기가 파이래. 그럼 주기는 절대값 B분의, 여기 음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근데 B가 0보다 크대. 쇽. 얘란 얘기지? 이게 주기인데 이 주기가 몇이래? 파이가 됐대. 그럼 B는 몇이겠어? 2겠지, 그지? 그래서 B 값은 2다. 이렇게 푸는 게 미정계수 푸는 건데, 다 설명한 거. 내가 오늘 계속 이것만 설명했잖아, 그지? 이거밖에 안 나와,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니네가 처음이라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숙제는 지난번 숙제 뒤에 이어서 삼각함수 그래프 유형 7까지 할 거예요. 유형 7. 161페이지 901번까지. 161페이지 901번. 이해됐어요?